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이제 이 집은 제 겁니다. 미국 스쿼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당신의 일상을 보필하는 건강 브랜드 상궁일기와 함께 했습니다. 혹시 사이버 스쿼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이버 스쿼터는 수요가 있을 만한 인터넷 도메인을 선점해서 나중에 파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 도메인을 미리 선점해서 나중에 삼성의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할 때 돈 받고 파는 거죠. 여기서 스쿼터라는 말은 운동 스쿼트를 하는 것처럼 힘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온 말은 당연히 아니고, 집을 무단 점거하는 행위, 스쿼팅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스쿼터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아니, 집을 무단 점거하다니, 사유지의 마음대로 들어오기만 해도 총부터 들이미는 미국에서 이게 가능한 건가 싶지만 네, 가능합니다. 심지어 하나의 사회 문제로 여겨지죠. 사회 문제로 여겨진다는 건 한두 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장 작년에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에서 스쿼터가 급증해서 난리가 나기도 했죠. 아니, 내 집을 무단으로 점거하면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 아닌가 싶지만 전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한번 보시죠. 2024년 2월 뉴욕 퀸즈의 $100만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아델 앤달로로는 약 한 달 만에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보니 자물쇠가 박혀 있었고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살고 있었죠. 뭐 하세요? 여기 제 집인데 뭐 하냐고요? 나가세요. 하지만 스쿼터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세입자라고 주장했죠. 뭐 별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도착한 경찰은 스쿼터에게 30일 이상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게 있냐고 물었고, 스쿼터는 마땅히 입증할 만한 걸 제시하지 못하면서 일단 스쿼터는 집 밖으로 내보내줬습니다. 앤달로로는 열쇠공을 불렀죠. 그리고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얼마 뒤 스쿼터는 다시 집으로 쳐들어왔죠. 앤달로로는 911에 전화를 걸어 이 남자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한다고 신고했습니다. 얼마 뒤 도착한 경찰은 수갑을 채워서 체포했죠. 그런데 체포된 사람이 스쿼터가 아니라 앤달로로였습니다. 세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수도, 전기, 가스를 끊거나 자물쇠를 바꾸는 건 불법이거든요. 세입자가 아니라 세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경찰이 30일 이상 여기에 있었냐고 물어본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걸 물어본 이유는 무단 점거라고 해도 30일만 머무르면 임차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일부 주에서는 무단이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보여지는 방식으로 거주할 경우 재산 소유권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법이 아니라 합법적이어 보이는 방식으로 말이죠. 보통 5년 정도 거주하면서 자기 집처럼 관리하고 세금을 내는 등 소유 의지를 보여주면 법적으로 집의 일부, 나아가서는 전체 소유권까지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당장 작년에는 틱톡에서 스쿼터 되는 법, 스쿼터 하는 법 같은 영상이 퍼지기도 했죠.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사유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신성한 권리 중 하나로 여기지는 미국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스쿼팅의 원형이라 볼 수 있는 건 고대 로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토지는 생존과 직결된 생산수단이었죠. 농경사회니까요. 땅을 놀게 놔두는 것은 사회적으로 낭비이자 제약으로 여겨졌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생산수단인 땅은 제 역할을 해야 했죠. 로마는 우스카피오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2년, 동산의 경우 1년 동안 점유를 한다면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죠. 대신 점유만 하는 게 아니라 땅이라면 농사를 문제없이 지어야 했지만요. 지금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토지를 경작하고 돌보는 자가 문서상의 주인보다 더 큰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했죠. 제도도 제도지만 고대 로마부터 이어진 이 인식은 서양법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점유가 법의 구하리다와 같은 법원의 기초가 되기도 했고요. 사실 소유권을 입증하는 시스템이 부실했기 때문에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게 소유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기 때문이기도 했죠. 중세시대 영국도 비슷했습니다. 1623년에 제정된 소멸시효법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이라고 명시해 두었죠. 쉽게 말해서 누군가 내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기 시작했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20년 뒤에는 소유권이 점유자에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당시 영국이 이런 법을 만든 이유는 고대 로마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사실 당시로서는 이게 합리적이었습니다.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산업혁명이 아직 일어나기 전이라 여전히 농경사회였기에 국가 입장에서는 땅을 놀리는 게 비효율적이었고, 심심하면 토지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조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건 성과 대비 너무 많은 인력과 돈이 투입되었죠. 그렇다고 제대로 가려낼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토지 분쟁을 종식시켜서 사회적 안정도 가져올 수 있고 땅도 쉬지 않고 굴릴 수 있으니 어찌 보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유는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땅을 놀리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로 사회의 효율을 위해서 이름은 다양하지만 무단
한 점유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제도가 존재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럼 소유주는 좀 억울하겠죠. 아파서든 뭐든 개인적인 이유로 관리를 좀 못했는데 소유권을 빼앗기다니 생각만 해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까요? 뭐 어쩔 수 없다, 법이 이러니 그냥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납득이 어려울 겁니다. 이 거지 같은 법 당장 뜯어 고치라고 항의하겠죠. 납득시키게 만드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면 되죠. 전부가 아니라도 대다수가 동의하는 논리를 만들면 설령 싫다고 해도 나서서 반대하기는 힘드니까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자신의 권리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법은 그 권리를 보호해줄 수 없다는 말이죠.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예링이 1872년에 출간한 책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졌는데 이 이전부터 서구 사회에서 개념은 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개념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탄생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스쿼팅이 일어나는 건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미국이라는 국가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던 곳을 스쿼팅해서 세운 나라니까요. 이건 좀 장난이고 영국인들이 와서 세운 나라니 점유자가 소유한다는 개념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1862년 서부 개척 시대에는 홈스테드법이라는 법도 통과되었는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갔던 이유이기도 하죠. 홈스테드법은 21세 이상의 성인이 서부 미개척지에 가서 집 짓고 농사 짓고를 5년 동안 하면 소유권을 주는, 한마디로 가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살면 땅을 주는 법이죠. 이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정부가 서부의 땅을 측량하고 분배하는 속도보다 개척자들이 서쪽으로 이주하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 컸습니다. 개척자들은 정부가 뭘 만들기도 전에 일단 가서 빈 땅에 정착하고 농사도 지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들이 최초의 스쿼터죠. 느낌은 좀 다르긴 하지만 불법 점유긴 하니까요. 정부 입장에서 개척자들은 영토를 넓히고 땅을 쓸 수 있도록 만든 사람들이기도 했고 주인도 없는 땅이기에 갑자기 덜컥 나오라고 하기도 좀 그랬습니다. 막상 이 사람들을 쫓아낸다고 해도 딱히 할 것도 없었고요. 개척자들 최초의 스쿼터들도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무주지 선점한 건데 왜 뭐가 문제냐. 그렇게 1841년 선정권법이라고 땅이 매각되기 전에 개척자들에게 싼 가격에 우선 구매할 권리를 주는 법이 통과됐다가 1862년 홈스테드법이 통과되면서 아예 스쿼팅이 합법화된 거고요. 실제로 홈스테드법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행해져온 스쿼팅 관행을 본질적으로 합법화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죠. 영국에서 건너온 점유자가 소유한다는 개념에다가 자리 잡은 사람이 임자라는 사고방식까지 더해지면서 점유하고 개선하면 소유권을 얻는다는 개념이 잡히게 됩니다. 이건 서부 개척 시대 이야기 아니냐. 지금도 애드벌스 퍼세션이라고 점유 취득 시효법이 있습니다. 소유자의 허락 없이 토지를 장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이죠. 주마다 법이 다르기에 기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짧은 곳은 5년, 긴 곳은 20년이죠. 지금 시대에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는데 소유권을 준다고 한국에도 취득시효라는 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를 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나와있죠. 디테일한 기준은 다르지만 소유자가 아님에도 점유를 오랫동안 한다면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점유하고 개선하면 소유한다는 개념을 다른 말로 해보면 비어있는 땅과 집은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어있는 땅과 집, 이게 문제죠. 무슨 기준으로 비어있다고 판단할지가 애매한 겁니다. 주인이 없는 것만 비어있다고 볼 수도 있고 주인이 있더라도 살지 않고 관리를 안 한다면 비어있다고 볼 수도 있죠. 뭐 논리야 어찌되었든 스쿼터들은 쭉 미국 사회에 존재했습니다. 사실 판례도 존재하고 기준도 존재하기에 애드벌스 퍼세션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20세기 후반부터는 뉴욕,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에서 스쿼터 운동가들까지 등장했습니다. 비어있는 집을 그냥 놀리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며 버려진 듯 보이는 주인이 있는 주택이나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주택은 인권이라는 말을 외치며 사회 운동을 펼쳤죠. 이때부터 양상이 조금 달라진 게 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갔거든요. 주인이 아니라 나라에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갔습니다. 1995년 5월 30일에는 이스트 빌리지 13번가를 점령한 스쿼터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장갑차까지 동원되기도 했죠. 그래도 정부에서 그리고 시에서 강하게 대응하면서 스쿼터 운동도 막을 내리고 스쿼터도 사라지는 듯 보였는데 지금 다시 스쿼터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스쿼터가 다른 점은 형태죠. 과거의 스쿼터는 사실 그렇게 마냥 비판할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앞서 쭉 나왔듯 그 시대에 맞는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스쿼터는 사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로지 이득을 위해 세입자의 포지션을 취합니다. 애초에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세입자의 권리를 내세우는 게 목표죠.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 많아졌는데 이게 취지만 좋은 법들이 너무 많거든요. 즉 현대의 스쿼터들은 세입자 보호법이 만들어낸 법적 회색지대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거죠. 미국에서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면 무조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을 위반하거나 돈을 안 내도 말이죠. 그리고 앞서 말했듯 전기, 가스 같은 걸 끊거나 자물쇠를 바꾸거나 짐을 빼버리는 것도 불법이고요. 퇴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귀찮지만 애초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나가라고도 못합니다. 아니 지금 집에 있는 사람은 세입자가 아니라 무단 점거자인 스쿼터인데 이걸 누가 증명하나요? 이게 경찰이 와서 그냥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집에 침입자가 있는데도 경찰이 체포하지 않고 돌아가는 상황은 미국 특유의 법적 구분, 형사적 주거침입과 민사적 점유분쟁의 모호한 경계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소유권이나 거주권을 판결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스쿼터가 그 자리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거나 공과금 고지서를 보여주며 나는 정당한 세입자라고 말하면 경찰은 할 수 있는 게 없죠. 보통 가짜 임대차 계약서, 가짜 고지서를 보여주는데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경찰은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경찰이 신고자의 말만 믿고 합법적인 세입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퇴거시켰다면 해당 경찰관과 시 당국은 수정헌법 제4조 비합리적인 압수 및 수색금지 위반으로 거액의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결국 경찰은 거주권에 조금이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듯 보이면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로 분류하고 신고자에게 법원에 가서 퇴거 소송하세요 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퇴거 소송 제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죠. 뉴욕시의 경우 평균 20개월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집주인은 임대료도 못 받은 채 법적 비용만 계속 나가고 반대로 스쿼터들은 이 기간 동안 집에서 살 수 있죠. 쫓겨나면 다른 집을 찾아 나서면 그만이고요. 그리고 세입자의 기준도 애매한 주들이 많습니다. 뉴욕에서는 30일 이상 거주하면 바로 세입자의 권리가 부여됩니다. 미국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인데 비수기에 에어비앤비로 60일 숙박 문의가 들어왔는데 받아도 될까라는 질문에 댓글을 보면 30일이 지나면 법적으로 세입자가 되기에 29일 후에 나가게 한 다음 다시 오게 해라. 29일씩 2번 예약하게 해야 한다라고 나와있죠. 뉴욕뿐만 아니라 다른 주들도 비슷한 법이 존재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뉴욕과 같이 3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면 세입자로 간주되고 플로리다는 기간의 기준은 따로 없지만 14일 정도를 머물면 세입자로 따지는데 기간보다는 살면서 어떤 행동을 했냐에 따라 세입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죠. 텍사스는 단 하루를 살아도 월세를 내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냈다면 세입자가 됩니다. 계약서도 필요 없고 구두로 한 번만 금전거래가 오갔다면 세입자로 분류되죠. 세입자로 인정이 안 돼도 깽판 치는데 인정까지 되는 순간 더 복잡해지는 거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패가 스쿼터들, 범죄자들의 무기가 된 셈입니다. 그럼 왜 스쿼터들이 급증했냐? 일단 공급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시기와 코로나 직후 초저금리일 때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붐이 불었는데 이때 기관 투자가나 개인들이 투자용으로 집을 여러 채 사두었거든요. 투자용이기에 직접 살지는 않고 세를 줘야 하는데 세입자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다 보니 도시 곳곳에 방치된 빈집들이 늘어났죠. 부동산 투자 회사가 많이 진출한 조지아주 애틀랜타는 불법 점거된 빈주택이 1200채 이상으로 집계될 정도입니다. 여기다 인터넷이 발달한 게 스쿼터의 급증에 큰 영향을 끼쳤죠. 과거에는 스쿼팅을 하려면 직접 찾아가서 집이 비어있나 몇 날 며칠을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플랫폼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니까요. 장기간 거래가 없는 집을 발견하면 구글 어스나 스트리트 뷰를 사용해서 집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죠. 포인트는 잔디가 관리되고 있는지입니다. 장기간 거래가 없는데 잔디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 출발하는 거죠. 법이나 제도, 구체적으로 스쿼팅을 하는 법은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 SNS에 스쿼터 되는 법, 스쿼팅 하는 법이라고 바이럴까지 되어 있고요. 신경과 돈 다 쏟아부어서 퇴거 소송을 통해 내쫓았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닙니다. 이미 집은 개판이거든요. 진짜 거주용으로 무단 점거를 하는 스쿼터들은 차라리 착한 스쿼터입니다. 불법약 소굴이 되어 있는 건 다반사죠. 부서지고 망가지고 개조까지 해놓았기에 사람이 살만한 집으로 다시 만드는데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스쿼터들이 급증하고 아예 집단을 만들어서 활동하기까지 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어버리자 정부가 나서서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좀 사그라들긴 했습니다. 플로리다가 가장 강력한 반스쿼터 법안을 발표했고 다른 주들도 따라서 집주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죠. 하지만 사그라든 것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법의 모순을 뜯어 고쳐야 가능한 건데 그대로이기도 하고 스쿼터들도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싸우기보다는 그냥 들킬 때까지 있다가 들킬 것 같다, 들켰다 하면 튀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스쿼팅을 하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아직 현재 진행형인 문제이긴 하지만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도 하기에 어떻게든 해결을 할 건데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겠죠. 앞서 말했듯 이번 영상은 당신의 일상을 보필하는 건강 브랜드 상궁이기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채널과 상궁이기가 콜라보로 3일 동안만 파격 할인해서 판매하는 건데 진짜 파격 할인이죠. 제품은 수제 도라지 청입니다. 현재 56,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와 콜라보 기간인 3일 동안만 41,900원에 판매하죠. 원래 싸게 파는 건데 잠깐 싸게 파는 척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광고하는 상궁이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애가 운영하는 브랜드거든요. 얘가 나름 제품 만드는데 철학이 좀 있어서 뭐 첨가 이런 게 아니라 국내산 도라지를 통째로 착즙해서 만든 거고 실제로 배합비를 보면 원물이 86%죠. 특히 목에 기관지에 좋습니다. 저도 매일 녹음하느라 목을 많이 써서 받아먹고 있는데 플라시보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당뇨가 있거나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도 조청이 들어간 게 아니라 알룰로스를 넣어서 걱정 없다고 합니다. 원산지도 국산이고요. 이렇다 보니 원가가 좀 세서 가격도 좀 비싸긴 한데 원래 싼 게 비지떡이죠. 비싼 값은 하는 제품입니다. 맛은 이게 좀 놀랐던 건데 맛있더라고요. 원래 제가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이건 잘 먹습니다. 이제 곧 설날인데 부모님 선물으로 좋은 제품이니 올해 설 선물은 도라지청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진짜 저희와 콜라보 기간 동안 잠깐만 크게 할인하는 거니 선물이 아니더라도 한번 사 먹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과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 겁니다. 미국 스쿼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